알쏭달쏭 궁금한 성이야기. 성교육 선생님이 들려주는 현장의 목소리. 우리는 성교육하는 MZ들입니다. 저희는 호스트 할로, 차차. 프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들 잘 지내셨나요? 아유 잘 지냈죠. 저희 그럼요. 꽤 오랜만에 보는 건가요? 한 달 정도? 그쵸? 네. 그쵸. 아니죠. 방송상에서는. 그쵸. 얼마 안 된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사실 저희 어제 줌으로도 만났어요. 맞다. 그쵸, 그쵸. 자주 만난 느낌이어가지고 요즘. 저희 1월 달에 미디어 추천하는 방송하는 것도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분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1분기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쵸. 1년에 벌써 4분의 1이 지나가고 있어요. 시간이 너무 빠른데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혹시 3월이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게 좀 있으신가요? 저는 3월 하면 유독 추운 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봄이 왔다고 생각해서 봄옷을 입으면 추워요. 그래서 약간 3월 하면 겨울이 좀 있는, 겨울이 한 스푼 정도 있는 봄?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저는 이제 3월이면 개학을 하고 입학을 하잖아요. 네. 교육이 시작됩니다. 이제 맞네.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성교육이 시작되어서 열심히 일할 생각에 기쁩니다. 청소년들 만나러 가야죠 또. 정말 기쁜가요? 그럼요. 청소년들 너무 좋아해요. 다행이에요. 저 학생들도 바빠지고 저희 같은 교육자들도 이제 바빠지기 시작하는 그런 3월이 되었습니다. 지금쯤이면 청소년들이 교실에서 친구들한테 적응하느라고 좀 애를 많이 쓰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혹시 새학년 시작할 때 기억나는 일화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새 학기 하면 일단 내가 같이 다닐 수 있는 친구들이 누굴지, 그러니까 반 배정이 잘 됐을지 진짜. 그거를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저도 매 학년마다 되게 많이 떨었던 것 같아요. 반 배정하는 게 제일 걱정이었고 친한 친구랑 다른 반이거나 하면 굉장히 불안했어요. 저는 근데 대부분 반 배정 운이 좀 안 좋은 편이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오히려 아주 가끔 친한 친구랑 반이 붙으면은 그때는 진짜 안심되고 이번 1년은 그래도 어떻게든 되겠다 하고 좀 든든했던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완전 공감. 저도 지금 이야기들이 엄청 공감이 되는데 급식이 반으로 찾아오는 급식이 아니라 급식실로 가야 되는 거니까 네. 점심을 어떻게 하지? 저는 이 고민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친구를 사귀는 법을 잘 몰랐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릴 때는 친구를 너 나랑 친구할래? 라고 하면 친구가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계약 친구야. 진짜로 저는 친구 사귀는 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친구가 된다라는 개념도 몰랐고, 그래서 그 새학년 입학했을 때 너무 긴장이 된 나머지 이렇게 뚜벅뚜벅 가가지고 귀여운 친구한테 안녕, 난 누구야? 너 나랑 친구할래? 이 말을 그대로 했던 기억이 아직까지 있어요. 되게 강돌하다. 귀엽긴 하다. 귀여운 그냥 좀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고장난 거죠, 완전. 긴장해가지고. 저였으면 귀여워서 얘랑 친구 한번 해볼까 싶을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같이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다행이에요. 근데 잘 그것도 됐네. 나름. 그쵸? 네. 새학기를 앞둔 모든 분들이 지금 저희가 했던 고민도 그렇고 다들 각자만의 고민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은 새학기에 적응하는 문제, 인간관계나 미래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클 것 같고요. 양육자분들도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는 자녀가 걱정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새학기를 맞이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콘텐츠를 저희가 한 사람씩 추천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와. 네, 저희 세 사람이 각각 어린이, 청소년, 양육자와 지도자한테 필요한 도움이 될 만한 작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어린이를 위한 작품부터 들어볼까 하는데요. 우리 차차 선생님께서는 어떤 작품을 가져오셨는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차차쌤, 네. 도와줘요, 차차쌤. 네, 제가 아주 출동해 보겠습니다. 저는 유아랑 초등 저학년이 보면 좋을 책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실제로 아동 성교육 때 교재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양육자 성교육 후에 가정에서 자녀랑 함께 보세요 라고 추천하는 책 중에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책을 2권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솜털이 보송보송 데이지라는 책이에요. 제목부터 귀여워. 귀엽죠? 제목이 귀여워. 보송보송. 그쵸. 근데 진짜로 귀여워요. 왜냐면 주인공은 데이지라는 병아리예요. 그래서 데이지는 병아리답게 귀엽고 노랗고 작아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이 이렇게 너무 귀엽다 라면서 오면서 막 만져대고 뽀뽀를 해요. 근데 이 데이지는 싫어도 거절을 잘 못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너무 화가 나니까 다른 동물을 쪼거나 부리로 쪼거나 화를 내버리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마냥 좋은 방법은 아니었죠. 그래서 데이지는 새로운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면 뽀뽀하는 거 대신에 하이파이브 하는 건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제안하는 방법을 배워요. 그러면서 자신이랑 다른 사람의 경계를 지키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의 책인데요. 굉장히 귀여운 책이라서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시고 후속 활동으로는 아동이랑 한번 같이 다양한 스킨십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스킨십을 제안하거나 어떻게 거절할지 얘기 나눠보는 걸 추천해요. 예를 들면 오늘 처음 만난 사람하고는 어떻게 인사할지, 뭐 끌어안을지, 아니면 멀리서 손 흔드는 인사만 할지, 또 친한 친구랑 손을 잡고 싶으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지, 뭐 손 잡을래? 손 잡아도 돼? 손 잡고 싶어. 이런 다양한 표현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다른 사람과의 경계 개념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경계를 침범하지도 않고 또 나의 경계도 세우고 이런 능력을 키워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새학기다 보니까 점점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는 기관이나 아니면 학교에 처음 가는 아동들에게 굉장히 추천합니다. 저도 차차쌤 이야기에 너무 공감해요. 추가로 덧붙이면 저는 경계 교육이 선을 알려주는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까지 많은 곳에서도 그렇게 교육되어 오고 있고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선을 긋고 살아가기 좀 어렵잖아요. 그쵸. 친구들과 가족들과 낯선 사람과 어떻게 선을 그어야 하지? 이런 걸 생각하면 피곤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이해하기에도 이 내용들이 되게 복잡한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책을 읽으실 때 동의를 알려주기 전에 데이지가 표정은 어땠을 것 같아? 데이지가 저렇게 말투는 어땠을 것 같아? 우리는 글씨로만 보지만 이거를 데이지가 입 밖으로 이야기했을 때 어땠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봐도 굉장히 잘 이해가 될 수 있는 재밌게 교육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서로의 경계를 존중해야 된다는 의식이 사실은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다들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어요. 서로 경계를 존중해야 되고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고 이런 거 다들 머리로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막상 우리 현실을 살아보면 의외로 이게 잘 안 지켜지고 있다는 걸 다들 많이 느끼고 있으실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할로우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단순히 행동 하나를 가지고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이거는 괜찮고 이렇게 딱딱 구분지어서 알려주는 것보다 맥락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이 사람의 감정은 어떠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교육이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상황과 맥락이라는 게 진짜 무한히 막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맞아. 이 선은 넘으면 안 돼. 이렇게 알려주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친구를 제가 이제 어릴 때 네. 친구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귀지만 너 나랑 친구할래? 라고 물어본 것처럼 뭔가 그런 느낌의 교육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쵸? 네네. 맞아요. 그래서 타인의 입장에서 공감을 하려는 그런 시도를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 진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쌓을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저 사람의 기분이 어떤지를 내가 살필 수만 있어도 그러니까 그것만 내가 알아차릴 수만 있어도 저는 충분히 이 존중이 잘 되어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약간 경계라는 게 선으로 싹 뭔가 매직처럼 음. 매직으로 그린 것처럼 있는 게 아니라 감정을 살피거나 상황이나 맥락 같은 거를 좀 더 잘 알아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립니다. 경계 존중을 가르칠 때는 이러한 상황을 살필 수 있는 능력도 키울 수 있도록 같이 얘기해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추천할 책이 있는데요. 오. 두 번째는 성평등과 관련된 책입니다. 옛날에 비하면 사실 지금은 성차별적인 문화가 정말 많이 바뀌었지만 네. 그래도 직업에서의 성별 고정관념은 아직도 좀 강력한 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려지는 이미지나 이런 것들도 그쵸. 그렇고요. 이제 앞으로는 성별에 더 구애받지 않고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더더욱 좋겠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성평등 책 이름은 무엇이든 될 수 있어입니다. 뭐 소방관, 간호사, 건축가 다양한 직업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직업을 가진 특별한 성별만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유치원 선생님이라면 여자, 남자 모두 아이들을 돌보고 있고요. 어린이들에게 신나는 놀이를 가르쳐주고 함께 뛰어놀아요. 재미있는 목소리로 동화책도 읽어줘요.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별이든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가 있고 또 누구나 잘 해낼 수 있다. 라는 그런 용기를 주고 있죠. 이 책을 보면서 다양한 직업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같이 읽은 아동의 꿈이 뭔지, 혹시 아동이 직업적인 성별 고정관념이 있지는 않은지 같이 얘기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들으면서도 남자 유치원 선생님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그쵸. 남자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궁금해요. 막 그런 그런 걸 본 적이 많이 없으니까 그쵸. 아이들도 그럴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여자가 또는 남자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진짠지 아닌지 같이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 있겠죠. 누군가의 인터뷰라든가 아니면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별 고정관념을 깨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수업을 하다가 어떤 초등학생을 만났었는데 발레리노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남자가 발레를 해요? 뭐 약간 이런 한 2학년 정도였는데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인터넷에 검색해서 발레리노 사진을 보여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활동을 해보시면 활동까지 이어서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한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에게 추천을 하고요. 직업의 세계 그리고 이 책을 보는 아동의 세계까지 넓혀줄 수 있는 책으로 완전 강추합니다. 확실히 아이들한테 다양함을 알게 하는 좋은 교육이 될 것 같아요. 또 이런 직업 세계가 넓어지고 나의 시야가 넓어지면 우리가 나중에 진로 고민할 때 결정할 때 더 많은 선택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한정적인 것보다는 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게 넓어지니까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최근 들어서 미디어에서도 많이 보이잖아요. 네. 그 골 때리는 그녀들처럼 이제 TV에 여성들이 축구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도 되게 이슈가 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런 모습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들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변화인 것 같아요. 진짜 직업이라는 건 사실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을 해야지만 자기의 세상에 들어오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살아가면서 모든 직업군을 다 만나고 다니기는 힘드니까 이렇게 책이나 뉴스나 영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라도 알게 해주는 게 참 의미가 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만 나는 고정관념을 깨주려고 얘기를 했는데 내 말 때문에 오히려 없던 고정관념이 생겨나거나 성별에 따른 이분법적인 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가능성이 있어요. 그쵸.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여자도 이런 거 할 수 있고 남자도 이런 거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기보다 그러면 소방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를 하고 나는 뭘 좋아하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뭐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희가 성평등이나 이런 교육을 하다 보면
항상 성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결국 그게 또 다른 고정관념을 만든다는 생각을 항상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주니까 너무 확실히 앞으로 이렇게 교육하면 아이들에게 더 좋게 적용이 되겠구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부터 중고등학생, 이제 청소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혹시 영화 인사이드 아웃 다들 보셨나요? 아유, 완전. 당연히 맞죠. 2번 봤어요, 2번. 저도 1편, 2편 다 저도 봤습니다. 1편이랑 2편이랑 다 봤거든요. 둘 다 여러 번 봤어요. 그 두 작품 모두 공감 가는 포인트가 되게 많아요. 혹시 인사이드 아웃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내용인지? 일단 인사이드 아웃은요, 주인공 라일리라고 하는 소녀가 있어요. 라일리는 이제 1편에서는 11살로 나오고요. 2편에는 이제 중학생이 되어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딱 사춘기를 경험하는 청소년 나이죠. 또 라일리가 전학을 가고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이런 다양한 상황적인 변화들을 맞이하면서 내면 안에 숨겨져 있던 부정적인 감정들, 그리고 나의 좀 보고 싶지 않은 부분, 나는 되게 좋은 사람이고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 사실은 나도 좀 이렇게 추악할 때가 있었어.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야기라고 저는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요. 라일리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슬픔이 있기 때문에 위로를 건넬 수가 있고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감정의 본질이 사실 무척 따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서툰 편이고요. 부정적인 감정을 잘 소화하는 것도 몰라요. 거기에다가 제 싫은 모습은 다 부정을 해버리거나 아니면은 나 이때는 그냥 상황이 이래가지고 그랬던 거지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합리화했던 적도 여러 번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 지금도 저도요. 사실 지금- 저도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보면서 이거 나 같은데? 근데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이게 초등학생 때까지 내가 생각했던 건 난 되게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고 착하지도 않았고 내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아니었고 오히려 되게 엉망진창일 때가 있다라는 생각을 그걸 받아들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지금도 완벽하진 않아요. 앞으로도 아마 이런 고민이 계속될 것 같아요. 이제 영화 2편에서 내가 생각보다 별로인 사람이었어도 그런 모든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지금의 내가 될 수가 있었고 만약에 그런 별로였던 모습이 없었더라면 더 나은 나도 없었을 거다라고 느낄 수가 있었어요. 내가 그동안 많은 흑역사를 만들었고 수많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때보단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 결말 같은 경우에는 고통스럽고 불안했던 그 모든 시기를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위로를 해주는 것 같아서 정말 좋았어요. 전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이 말들에 다시 한번 위로받았어요. 저 지금 엉망진창이거든요. 저 진짜 엉망이에요. 갑자기 엉망 고백 타임. 엉망 고백. 영화 보면서 저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마지막에. 저도요. 불안이한테 너무 마음이 이입되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무슨 마음인지 알겠고. 네, 그래서 막 그 불안이가 너무 안타깝고 애처롭고 나갔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나에 대한 고민이 사실 사춘기 때 많이 이루어지는 건 맞는데 사춘기 이후에도 계속되는 고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사이드 아웃의 1편과 2편 모두 사춘기를 경험 중인 청소년은 물론이고요. 사춘기가 아직 찾아오지 않았거나 이미 사춘기를 한참 지난 어른들이 봐도 괜찮다. 그래도 충분히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중학교 때 사춘기가 왔을 때 감정 기복이나 이런 건 있었지만 저는 제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해 본 건 20살 넘어서였거든요. 저도요. 그래서 그 20살 초반의 시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음. 그걸 겪어내는 걸 이 시기에 하려니까 근데 내가 막 취업 준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네.
그 한국에서는 까칠이가 미국에서는 디스커스팅이래요. 이렇게 좀 언어별로 나라별로 표현하는 감정 단어가 다르다는 게 좀 흥미롭더라고요. 소심이도 영어로는 fear, 그러니까 공포였죠. 그래서 이게 감정을 표현하는 게 다 다른 게 다른 나라 이름들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감정 단어를 어떤 걸 썼을까 맞아요. 그런 궁금하기도 하고 시즌 3도 나온다고 하니까 네. 또 연애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런 감정들이 추가됐다고 오. 봤어요. 네. 뭐가 나오면 들어갈까? 저희 다 같이 보러 가야겠네요. 아, 그럼요. 필수. 리뷰해야겠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아동과 청소년들, 그러니까 학생의 입장에서 소개를 좀 드렸는데요. 사실 새학기를 맞이하는 게 학생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쵸. 저희 같은 지도자들도 물론이고요. 양육자 분들도 새학기를 맞이하는 분들이에요. 네, 오래 기다리신 우리 할로우 선생님께서 이번에는 양육자와 지도자 분들을 위한 작품을 소개를 해보시겠습니다. It's me. 제 타임이네요. 사실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학교나 청소년 기관의 선생님들은 이번 한 해의 교육, 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어떤 기관이랑 연계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찾아보기도 하세요. 학교에서도 이제 3월 이후에 학부모회가 구성되면 성교육을 함께 받는 걸 기획하거나 이제 신청을 하기도 하죠. 최근에 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혹시 선생님들 주변에도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이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아무래도 자녀 성교육 신청하시기 전에 또는 후에 그 양육자분들이 자녀 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물어보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본 것 같은데요. 뉴스나 아니면 주변 얘기를 들었을 때 또는 애들이 이제 조금씩 커가니까 성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세요. 근데 정작 본인들도 성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방법도 모르겠고 또 앉혀놓고 갑자기 성교육을 하자니 되게 민망하다라고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도 비슷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본 지식은 있어야겠죠. 아무래도 그 아동 청소년이랑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니까요. 네, 맞아요. 저도 그리고 이제 보건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가끔씩 만날 기회가 좀 있었는데 보건 선생님들도 사실 성교육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사실 성교육이 의료적인 내용만 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쵸. 근데 담당자가 그쵸. 되어버린. 학교에서 이게 보건 맞아요. 선생님한테 담당이 되어버렸으니까 일단 성교육을 해야겠고 근데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고 요즘 청소년들의 성문화도 잘 모르겠고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교육 같은 게 있는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분도 있고요. 안타깝게도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뭐 그거는 개인적인 문제는 아니죠. 관심이 없을 수 있죠. 그걸 하려고 학교에 들어온 건 아니니까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그냥 성교 시간을 영상 하나 보는 걸로 때우거나 그런 경우들도 좀 있고요. 아니면 그 실과 시간에 하는 사춘기 교육, 그 2차 성징 교육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양육자분들과 지도자분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에 대한 이해도에 따른 컨텐츠를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 성교육이 처음이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일단 책은 봐야 될 것 같아서 육아서적처럼 읽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부모의 첫 성교육이라는 책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이 책 보신 분 계신가요? 네, 그럼요. 한번 봤어요. 보셨어요. 이 책은 여러 주제에 대해서 짧게 답변이 남겨져 있어서 읽기도 편하고 성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답변들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는 것보다는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어서 저는 추천드립니다. 또 이미 저는 성교육을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채워지지 않아요. 갈증이 있어요. 아니면 지금 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특히 남자아이를 키우는 분들이라면 페미니스트 엄마와 초딩 아들의 성적 대화라는 책을 추천드립니다. 이 책은 꽤 시간이 흐른 책이지만 지금까지도 공감대가 있고 자녀를 어떤 관점에서 교육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서 추천드려요.
혹시 이 책도 읽어보신 분 계실까요? 네, 꽤 유명한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술술 잘 읽히는 책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아마 갈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충분히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들 성교육이라고 쓰여 있지만 저자가 자녀와 대화하는 방식이나 양육하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사실 성별에는 상관없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주신 책들이 정말 양육자 성교육 전에 꼭 읽어봐야 하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부모의 첫 성교육은 저도 양육자 교육이 있기 전마다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내 대답을 정리해보고 할 때 쓰는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양육자분들이 갖고 있는 거의 모든 고민이 담겨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서 요거 정말 저도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저희도 이런 책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양육자분들이 아니라 보건교사 또는 성교육 담당 선생님, 담임 선생님들이 콘텐츠 추천이 필요하다면 대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앞에서 선생님들이 추천해주신 책들이나 연령에 맞는 성교육 자료가 있는 책들을 추천드려요. 월경에 대한 책, 사춘기 다양하게 검색하면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책보다는 선생님들은 실전에 교육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필요해 하세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당장 수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걸 활용해야 되나 이런 자료들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의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선생님들은 성교육 준비하실 때 어디서 보통 자료를 찾으세요? 저희가 막 추천하는 사이트나 이런 걸 공유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떤 특정한 사이트를 이용한다기보다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을 좀 검색하는 편인데요. 전문가나 전문 기관에서 배포를 하는 자료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뭐 인터넷도 있고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필요한 걸 찾아가지고 제 입맛에 맞게 바꿔가지고 쓰기도 하고요. 또 전문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양육자나 지도자 대상으로 교육을 좀 주기적으로 하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보건교사나 아니면 성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그런 기관에 대한 걸 좀 팔로우를 해놓고 있으면은 그런 기관에서 나오는 카드 뉴스 같은 것도 미리미리 볼 수 있고 교육이 있으면 그 정보도 알아서 필요할 때 내가 신청할 수 있고 그런 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혹시 차차쌤도 있나요? 네, 저는 예전에 좀 교환을 찾아볼 때 쓴 거기는 했는데요. 아웃박스라고 다들 아시죠? 네. 알죠. 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만든 어떤 이제 성교육을 하는 그런 연구회? 연구회, 네, 맞아요. 연구회인데요. 그 아웃박스 네이버 블로그에 교환이 올라와 있어요. 과목별로 성교육을 적용한 교환들인데요. 이게 조금 된 자료기는 하는데, 만약에 좀 성교육을 전혀 접해본 적이 없다, 라고 하는 선생님들이라면, 그 자료들이 좀 감잡기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성교육이 이제 연간 이수해야 되는 시간이 있고 그거를 교과안에 녹여서 통합으로 성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초등학교 아웃박스에서는 그런 과정에서 성교육을 더 전달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라서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기는 해요. 이제 국가에서 만든 기관이니까 양성평등진흥원의 젠더온, 디클 이런 건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젠더온도 그렇고 디클도 그렇고 영상 자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영상 자료들이나 활동지가 있어서 필요할 때 이런 걸 사용해 볼 수 있는 좋은 사이트가 될 것 같고요. 또 해외 영상 자료 중에서 어메이즈라고 있어요. 아마 영상을 보면 아실 거예요. 사춘기 영상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걸로 아는데요. 유튜브 이 채널에 들어가면 한국어로 더빙되어 있는 여러 영상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프리쌤이 이야기해준 것처럼 성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이나 회사에 들어가면 오픈해둔 자료들도 있으니 참고해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아동, 청소년, 양육자와 지도자가 볼 수 있는 콘텐츠들을 추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완전 꿀팁. 저한테 물어본 거 아닌가요? 사실 청자들한테 이렇게 약간
물어보는 그런 느낌이긴 했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필요했던 콘텐츠를 저희가 딱 맞게 추천해드렸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추천해드린 콘텐츠 외에도 혹시 추천받고 싶은 성 콘텐츠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오늘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마무리는요, 오랜만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할로쌤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저인가요? 좋습니다. 자, 네, 그럼 제가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교육하는 MZ들은 최근 이슈와 성교육에 대한 현장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희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자주 만나요. 안녕!